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73세 김영수 씨는 아내의 이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퇴직 후 겨우 6개월 만에 나온 말이었죠.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니.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고마워요. 대체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집으로 돌아온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정에서 살아남는 3가지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전략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당신은 지금 최고의 방해꾼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세 이정훈 씨. 대기업 부장 출신인 이 씨는 작년 퇴직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생을 밖에서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9시, 이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가 청소기를 꺼내 들었죠. 이 씨는 지금 청소해야 하냐며 조금 이따 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청소기를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30분 후, 이 씨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어요. 뭐 먹을 거 없냐고 물었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오후 2시, 아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 씨가 연달아 물었죠.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저녁은 몇 시에 먹는데 배고프다고. 아내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6시,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에게 이 씨가 또 물었어요. 저녁은 뭐냐고, 이 시간에 지금부터 만드냐고. 30분 후 차려진 저녁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뿐이었죠. 이 씨가 왜 이것밖에 없냐며 반찬도 별로 없다고 했을 때 아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맞나.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니까 나도 내 시간이 있었고 내 리듬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뭐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해. 청소하려면 비켜달라고 해야 하고, 외출하려면 보고해야 하고, 밥은 정확히 시간 맞춰 차려야 하고. 나도 나이 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저 사람은 모르잖아. 나보고 뭐든지 해주길 바라고, 조금만 안 하면 서운해하고. 제일 화나는 건 뭔지 알아? 도와줄게라는 말이야. 도와준다고. 이게 내일이니까 당신이 도와준다는 거지? 40년 동안 당신이 번 돈으로 살았으니까 이 모든 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커피 마셔가면 마음이 좀 풀렸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눈치가 보여. 집에 사람 있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가면 뭐라고 할까봐. 가끔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나?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이 씨가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재촉했고, 식사 후엔 아내가 보던 TV 채널을 돌려버렸죠. 점심때는 라면으로 먹냐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 남은 김치찌개에 계란 프라이를 부쳤어요. 이 씨가 맨날 이것만 먹는다고 말했을 때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날 이것만이라고? 그럼 당신이 해봐. 매일 세 끼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봐. 오늘 뭐 먹지? 어제 뭐 했지? 반찬은 뭐가 있지? 냉장고에 뭐가 있지? 이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알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끔은 대충 먹고 싶어? 빵 하나 사다가 우유랑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 눈치 보이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제일 웃긴 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관심도 없잖아.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최병철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내 김미숙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최 씨가 다가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먼지가 날린다며 직접 걸레를 들어 시범을 보였죠. 오후에는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뒤에서 야채가 너무 크게 썰렸다고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간섭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그냥 나가 있으라고.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와준다고. 웃기지도 않아. 40년 동안 나 혼자 이 집안일을 다 해왔어.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전부 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퇴직했다고 집안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하는 걸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당신은 회사에서 부장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초보야. 계란 프라이도 제대로 못 부치는 사람이 나한테 요리 가르치려고 들다니. 제일 화나는 건 말이야. 당신은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지. 우리 남편 집안일까지 도와주네. 기특해 이러길 바랐잖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필요한 거야. 내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이정훈 씨도 최병철 씨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것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쉬는 것이 아내에게는 더 많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남편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화됐다고 답한 60대 여성이 전체의 68%에 달했어요. 주된 이유는 남편의 과도한 집안 개입, 남편의 무기력한 생활, 대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23%가 황혼 이혼을 고려해봤다고 답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는 상사였지만 집에서는 초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2장 제1원칙 영역 분리의 법칙.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강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도 퇴직 후 6개월 동안 아내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가 요즘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운다며 한번 와보라고 했죠. 강 씨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탁구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한 지 2주 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 최은정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어느 목요일 저녁, 강 씨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니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실이 평소보다 깔끔했어요. 식탁에는 강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내가 먼저 오늘 탁구는 어땠냐고 물어본 겁니다. 퇴직 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강대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이 아내에게 필요했구나. 한 달 후, 강 씨는 수요일 오전 등산 동호회까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총 12시간 정도를 집 밖에서 보내게 됐죠.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이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최은정 씨는 남편이 없는 화요일 오후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내 시간이다. 남편이 나간 사이에 뭘 할까? 오늘은 밀린 드라마나 봐볼까?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나 해볼까? 예전에는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나갈 수 있어? 어차피 남편도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밖에서 뭔가 배우고 온다는 게 좋더라.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해 주잖아. 그게 대화잖아. 진짜 대화. 밥 먹어, 씻어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보고 싶어졌어.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대전에 사는 69세 윤석호 씨는 더 극적인 경우였습니다. 윤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아내 이영희 씨는 친구들에게 푸념했죠. 남편이 완전히 집에 박혀 산다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요즘은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그 말을 우연히 엿들은 윤석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월, 수, 금요일에 문화센터 사진 교실에 다니기로 했다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이 보였어요. 아내는 너무 빠르게, 망설임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어요. 윤 씨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니 아내가 현관에서 슬리퍼를 내밀어줬습니다. 오늘 뭐 배웠냐고 물었고 식탁에는 따끈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자 윤 씨가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예쁘다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보는 미소였죠. 한 달 후엔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 씨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고, 냉장고 반찬 데워 먹으라고. 윤석호 씨는 쪽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이제 자기 시간을 찾았구나. 그날 저녁, 윤 씨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윤 씨가 재밌었냐고 물으니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자주 만나라고, 자기도 이제 밖에 나가는 일 많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죠. 이영희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변한 게 정확히 뭘까? 집을 나간다는 것?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예전에는 내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왜 가? 집에 사람 있는데 이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자주 만나라고 해.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밖에서 뭔가 하고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할 말이 생겨. 오늘 뭐 했어? 재밌었어? 이런 거. 이게 부부 아닐까?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도 돌아와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 하루 종일 붙어서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게 부부가 아니라. 처음으로 생각했어?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나가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집에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24시간 있는 건 쉬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친밀감은 거리에서 자란다고. 항상 붙어 있으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 쉬는 공기처럼요. 하지만 가끔 비워지면 상대는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리워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최소 3일, 하루 4시간 이상 집 밖에서 보내십시오. 도서관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등산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부재입니다. 당신이 없는 시간, 그것이 아내에게는 휴식이에요. 둘째,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보 나 복지관 가도 돼?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건 초등학생이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화목요일엔 복지관 가기로 했어. 집에 덜 있으면 편하겠지. 이렇게 통보하되 배려하는 톤으로 말하세요. 셋째,
진짜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그냥 시간 때우러 나가지 마세요. 술집에서 친구들 만나 아내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배우고 성장하세요. 그래야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런 거 배웠어.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넷째, 2주는 참으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아내가 아무 반응 없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쌓인 답답함이 일주일 만에 풀리겠어요? 2주, 3주가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감을 키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제3장, 제2원칙 소통 전략. 계급장을 떼고 대화하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67세 박종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관리직으로 일했어요. 부하 직원 20명을 이끌었고 회의에서 그의 한마디면 모두가 조용해졌죠. 퇴직 후 6개월째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 신혜숙 씨가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다고. 박종민 씨는 즉시 답했습니다. 병원 가봤냐고, 왜 안 가보냐고, 빨리 가봐야 한다고. 파스 사올까 아니면 찜질팩 사올까 하고 물었죠. 아내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죠. 해결책도 주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말해봤자 당신은 이해 못한다고. 박 씨는 말을 해야 알지 않냐며 답답해했죠. 그날 밤, 박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예숙 씨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냥 공감받고 싶은 거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해결책만 들이대. 병원 가라. 파스 사라. 찜질해라. 나를 프로젝트로 보는 것 같아. 고쳐야 할 문제로. 제일 화나는 건 내 감정은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그래. 문제 파악, 해결책 제시, 종료, 이게 다야. 나는 당신 부하 직원이 아니야. 나는 당신 아내라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 그로부터 2주 후, 박종민 씨는 옛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가 부부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남자는 해결에 익숙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냥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동료가 예를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오늘 시장 갔다가 친구 만났는데 기분 나빴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건 그랬구나. 기분 나빴겠다. 어떻게 기분 나빴는데? 이거래요. 그러면 아내가 쭉 얘기하고 스스로 풀린대요. 박종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계속 답을 주려고 했구나. 아내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박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다고. 박 씨는 평소라면 사람 많을 때 왜 가? 한산할 때 가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리 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고 말했죠. 아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카트 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로막고 서 있어서 짜증났다고. 박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좀 풀린다고. 박종민 씨는 놀랐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들었을 뿐인데 아내가 고마워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왔어요. 짜증난다고 했죠. 예전에 박 씨였다면 왜, 무슨 일인데, 신경 쓰지 말라고 즉시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어요. 그랬어.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2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박 씨는 그저 들었어요. 중간중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정도만 말했죠. 아내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좀 낫네. 고마워. 박종민 씨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아내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옆에 있어 주길, 들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30년 동안 난 계속 답을 주려고 했다. 정작 필요한 건 귀였는데. 진예숙 씨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결론 내렸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줘.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 예전에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말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줘도 위로가 돼.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느낌, 내 감정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남편이 답을 안 주니까 내가 말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게 돼. 아, 내가 왜 화났는지 알겠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 예전에는 뭘 말하면 바로 비판받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조성원 씨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조 씨는 평생 군대식으로 말했어요. 명령조, 단정적, 결론부터. 이건 이래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조 씨의 말버릇이었죠. 아내 김순애 씨는 5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라고. 5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고 소리쳤죠. 조성원 씨는 그날 밤잠도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다음 날부터 조 씨는 자기 말투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 말 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명령하고 있었죠. 조 씨는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소금을 많이 넣는 것 같았죠. 평소라면 즉시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국이 조금 짰습니다. 그래도 조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국이 좀 짜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조 씨가 괜찮다고, 자기는 이 정도가 딱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조 씨를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지적했을 텐데. 2주가 지났어요. 아내가 마트에서 산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세일해서 샀다고. 조 씨는 평소라면 그거 왜 샀어? 집에 있잖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잘 샀네. 마침 필요했는데 라고 말했죠.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성원 씨는 깨달았어요.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인정해주는 것. 그게 대화의 시작이라는 걸. 김순애 씨는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했어? 50년 만에 처음이야. 예전에는 내가 뭘 해도 지적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그건 틀렸어? 매일매일이 평가받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요즘은 달라. 내가 뭘 해도 인정해줘. 잘했네. 괜찮네. 당신이 알아서 하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 명령하지 않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봐.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 내가 이 집의 파트너라는 게 부하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졌어? 예전에는 피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남자의 대화법과 여자의 대화법은 다릅니다. 남자는 이렇게 배웠어요. 문제, 분석, 해결. 결론부터 말하고 답을 주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감정, 공유, 공감. 과정을 함께 느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외우십시오. 그랬구나. 평가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힘들었겠다.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더 말해봐. 말을 끊지 말고 더 듣겠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엔 말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당신의 결론을 참으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마음 꾹 누르세요. 당신이 입을 다물수록 아내는 더 말하고 더 말할수록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다 풀리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합니다. 이게 대화의 마법입니다. 제4장, 제3원칙 업무 분장, 보조가 아닌 책임자가 되라. 광주 광산구에 사는 69세 한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퇴직 후 8개월째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 최미영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한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한 씨는 그냥 해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5분 후 아내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기름기 있는 건 따로 해야 한다고, 수세미는 이걸 써야 한다고 지적했죠. 결국 아내가 한 씨를 밀어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어요. 도와주겠다는데 왜 저래? 거실로 돌아온 한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설거지 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다고. 아내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고맙다고만 했죠. 최미영 씨는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요즘 집안일 도와준다고 난리야.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설거지하면 다시 해야 하고, 빨래 개면 다시 개야 하고, 청소하면 다시 청소해야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2배로 만드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말이야. 제일 짜증나는 건 도와준다는 표현이야. 마치 이게 내 일이고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40년 동안 혼자 다 했어? 그동안 당신은 뭐 했어?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은 나 혼자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로부터 한 달 후, 한상철 씨는 옛 직장 동료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배가 말했어요. 자기는 요즘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라고. 저녁 먹고 나면 무조건 자기가 설거지한다고. 아내는 손도 안 댄다고요. 한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선배가 웃으며 말했죠.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자기 담당 구역이라고.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건 아내 일을 자기가 가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이라는 건 이게 처음부터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진대요.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까지 해줬는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는 거래요. 감사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한상철 씨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담당 구역이라.
다음 날 저녁, 한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설거지는 자기가 할게. 자기 담당으로 하겠다고. 아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또 며칠 하다가 안 할 거 아니냐고.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매일 할 거야. 이제 이건 내일이야. 그날 저녁, 한상철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그릇을 깨트릴 뻔했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내가 부엌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3일째 되던 날, 한 씨는 설거지하다가 물었어요. 이 냄비는 어떻게 씻냐고. 아내가 들어와서 가르쳐줬습니다. 수세미로 닦으면 안 되고 베이킹소다 뿌려서 닦아야 한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상철 씨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했어요. 빠짐없이. 아내는 식사 후 거실로 가서 TV를 봤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한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 했다고 말했죠. 아내가 부엌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릇들도 제자리에 있었고 행주도 널어놨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깨끗하다고. 한상철 씨는 그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어요. 40년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더 좋았죠. 한 달이 지나자 한 씨는 설거지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매일 저녁 8시에 확인하고 버리겠다고요. 아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1세 송기철 씨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송 씨는 퇴직 후 아내 이순희 씨와 가사 분담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이제 집안일 나눠서 하자고. 자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몫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아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송기철 씨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첫째, 화장실 청소 매주 토요일 오전.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매일 저녁. 셋째, 식탁 정리 미 설거지 저녁 식사 후. 넷째, 빨래 널기 당신이 세탁기 돌리면 자기가 널겠다고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었죠. 송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첫 주 토요일, 송 씨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닦았어요. 30분이 걸렸죠. 아내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 라고 말했어요. 송 씨가 왜 잘못했냐고 물으니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송 씨가 당연하지. 자기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했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주째, 송 씨는 빨래 널기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옷을 거꾸로 널기도 하고 양말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아내가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3주째, 송기철 씨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식사 후 설거지, 매일 저녁 8시 쓰레기 확인 및 분리수거, 화요일과 금요일 빨래 널기, 토요일 오전 화장실 청소. 아내는 처음으로 저녁 식사 후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송 씨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오늘 반찬 정말 맛있다고 하니 아내가 당신이 설거지 해주니까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요리하고 나면 설거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는 요리만 하면 되니까 좋다고 했죠. 송기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설거지를 맡은 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이순희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변했다. 정확히는 이제야 파트너가 된 것 같다. 예전에는 모든 집안일이 내 책임이었어. 남편은 가끔 도와줄까 물어봤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었어. 오히려 더 일이 늘어났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남편이 자기 담당을 확실하게 맡았어. 화장실은 남편 구역, 설거지는 남편 구역, 쓰레기는 남편 구역.
내가 그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화장실 더러워졌나 확인 안 해도 되고, 쓰레기통 가득 찼나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매일 뭘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어제는 남편이 그러더라. 여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생각보다 힘드네. 매주 이걸 했어?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들고 싶었던 말이야. 이제는 남편이 고마워. 진심으로. 제주도에 사는 70세 김동욱 씨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김 씨는 아예 주방 위생을 전담하기로 했어요. 싱크대 청소, 가스레인지 닦기, 환풍기 청소까지. 아내 강은미 씨는 의아해했죠.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냐고. 김동욱 씨는 해보겠다고, 유튜브 보면서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주방 청소 방법, 기름때 제거법, 환풍기 청소법. 50대 유튜버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며 메모했죠. 첫 번째 도전은 가스레인지였어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뿌리고 10분 기다렸다가 닦아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깨끗해졌어요. 김 씨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좀 봐보라고. 아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 진짜 깨끗하네. 어떻게 했냐고 물었죠. 김 씨가 유튜브 봤다고 베이킹소다랑 식초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이런 것도 안 해. 라고 말했어요. 아내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존중. 그리고 고마움. 2주 후, 김 씨는 환풍기 청소에 도전했어요. 환풍기를 분해하고 기름때를 제거하고 다시 조립했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도 까졌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아내가 스위치를 켰어요. 소음이 확실히 줄었고 흡입력이 강해졌습니다. 아내가 당신 대단하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아내가 김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김 씨가 오늘 특별한 날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당신이 환풍기 청소해줘서 요리하기 편해졌다고, 고마워서 그런다고 했어요. 김동욱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하니까 아내도 자기를 다르게 봐주는구나. 강은미 씨는 남편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70살에도 배울 수 있구나. 유튜브 보면서 청소 방법 익히고 환풍기 분해하고. 이 모습을 40년 전에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한 게 어디야? 너무 고마워. 예전에는 남편이 뭘 도와준다고 하면 귀찮았어. 제대로 안 할 것 뻔하고 결국 내가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 남편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 실수해도 다시 하고 모르면 배우고. 그 모습이 멋있어. 70살 남편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설거지 좀 도와줘의 함정이 뭔지. 도와준다는 말 자체가 주인은 아내, 나는 보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나면 뭔가 감사를 기대하게 되죠. 내가 설거지까지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이건 내 담당 구역이다. 회사에서 당신은 영업부를 책임졌습니다. 생산팀을 이끌었죠. 이제 집에서 주방 위생팀장이 되십시오. 쓰레기 관리 책임자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여보, 이제 나도 집안일 분담하고 싶어. 어떤 걸 맡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안하세요. 쓰레기 버리기는 당신 전담, 식탁 정리 및 설거지는 당신 전담, 화장실 청소는 주 1회 당신 전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아내가 끼어들려 하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건 내 구역이야. 내가 할게.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설거지까지 했는데 뭘 더 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당연한 거야. 나도 이 집 사람인데. 제5장. 결론 이것은 당신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제1원칙, 전략적으로 부재하라. 제2원칙, 계급장을 떼고 대화하라. 제3원칙, 보조가 아닌 책임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였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어요. 아내 장미숙 씨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냉전 상태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김 씨가 불쑥 물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아내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김 씨가 말했어요. 요즘 당신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장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김영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기는 숨이 막힌다고. 청소하려면 눈치 봐야 하고, 외출하려면 보고해야 하고, 밥은 정확히 시간 맞춰 차려야 한다고. 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기가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결심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탁구 교실이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월, 수, 금요일에 복지관 다니기로 했다고. 집에 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아내가 처음으로 김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 씨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는 김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오늘 탁구는 어땠냐고. 김영수 씨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없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2주 후, 김 씨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 담당으로 정했다고 말했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나 할 건데냐고 물었어요. 김 씨가 계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그리고 김 씨는 마지막 원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갔다 왔다고. 예전에 김 씨였다면 즉시 말했을 겁니다. 그 친구 뭐 걸렸냐고, 당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들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좀 풀린다고. 김영수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아내가 원했던 거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김 씨가 탁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커피를 타서 내밀었습니다. 수고했다고. 김 씨가 갑자기 웬 커피냐고 물으니 아내가 그냥 요즘 당신 보면 기특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다고. 김 씨가 물었죠. 자기가 뭐가 달라졌냐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집에만 있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이제는 당신이 자기 남편 같다고. 김영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힘들게 했다고 말했죠. 아내가 이제라도 변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장미숙 씨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변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혼까지 생각했었어? 정말로?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어? 밖에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는 내 말을 들어주고 설거지를 자기 일처럼 하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남편이 나를 인정해준다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뭘 해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말해줘. 그리고 내 공간이 생겼어? 남편이 복지관 가 있는 동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친구 만나고 드라마 보고 그냥 멍 때리기도 하고. 이제는 남편이 돌아오는 게 기다려져.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고 같이 저녁 먹는 게 즐겁고. 73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게 나쁘지 않아?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제 친구입니다. 작년에 퇴직했죠. 67세였어요. 퇴직하고 3개월 만에 아내와 별거까지 갔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고. 장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지. 장 씨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아내는 한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정말 변할 거냐고 물었어요. 장 씨가 변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훈 씨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주 3회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저녁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를 전담했죠. 그리고 아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장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고, 진짜 좋다고 했어요. 제가 뭐가 좋냐고 물었습니다. 장 씨가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게 좋고 아내 보는 게 좋다고. 4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뭐가 달라진 거냐고 물으니 장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대요. 밥 차려주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존경스럽다고. 제가 존경이냐고 물으니 장 씨가 그렇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해냈잖아요. 대단한 거죠. 장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했대요. 웃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50대 때보다 더 예뻐 보인다고. 저는 그날 장성훈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아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행복해야 당신이 편합니다. 아내의 눈치를 안 봐야 당신이 자유롭죠. 아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당신의 노후가 품격 있어집니다. 이건 이기적인 전략이에요. 하지만 좋은 이기심입니다. 서로가 행복해지는 이기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 눈치 보며 사는 것과 하루 몇 시간 밖에서 자기 생활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반겨주는 것. 어느 게 더 행복하겠어요? 아내 말에 바로 조언하고 평가해서 싸우는 것과 아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서 고마움 받는 것.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설거지 도와준다고 해서 눈치 받는 것과 설거지를 내일로 하면서 존중받는 것. 어느 게 더 자존심이 서겠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옛날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공로는 현재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돈 벌어온 것 인정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아내도 40년 동안 집안일 했어요. 당신이 밖에서 일할 때 아내는 집에서 일했죠. 이제 당신이 퇴직했으면 아내도 퇴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반은 퇴직해야죠. 그러려면 당신이 반을 맡아야 합니다. 공평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이 고작 3개월을 못 바꾸겠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도 했고, 장성훈 씨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앞으로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밖에 나가십시오.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하세요. 그리고 아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 후 아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이게 진짜 부부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당신의 남은 인생 존경받으며 사십시오. 사랑받으며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 있게 사십시오. 그게 당신이 평생이라며 꿈꿨던 노후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필요했다면 다행입니다. 기억하세요. 제1원칙, 전략적으로 부재하라. 제2원칙, 계급장을 떼고 대화하라. 제3원칙, 보조가 아닌 책임자가 되라.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노후가 달라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산 사이라면 남은 20년, 30년도 함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